네, 오늘은 새롭게 다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3월에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조금 좋을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학원을 정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지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원의 도움을 받아도 정말 좋겠지만 개인적인 성향이나 시간적인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론서와 서브노트를 1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건 제 방법입니다. 이면지와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꼭 이면지와 연필을 두고 개론서를 읽었는데요. 먼저 개론서를 읽을 때 이거 중요하네? 이거는 기록해야 되겠네, 필기해야겠네 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개론서에 있는 형광펜을 치지 마시고 그냥 이면지에 연필로 정말 쓱쓱쓱 예쁘게 글씨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필기하려는 부분을 쓱쓱 그냥 이면지에 빠르게 대충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내가 몇 쪽을 기록했는지 꼭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서양세 개론에 160쪽을 기록한다 하면 160쪽 하고 그냥 내용을 대충 빠르게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왜 책에 형광펜을 긋지 않냐면요. 책에 형광펜을 그으면 저도 모르게 다음에 2회독하고 3회독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형광펜을 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재수 시험을 봤을 때 이 내용은 도대체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있지?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개론서를 뒤져보니까 바로 형광펜 친 앞부분, 즉 제가 형광펜으로 치고 형광펜을 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왔더라고요. 물론 형광펜을 쳤던 부분은 정말 미친 듯이 외웠는데 바로 그 윗줄에 있었던 내용은 형광펜이 쳐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제가 조금 소홀히 읽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형광펜에 직접 줄을 긋지 않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면지에 연필로 빠르게 대충 쓱쓱쓱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충 필기하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만의 단거나 노트가 있다면 단거나 아니면 서브노트에 옮겨줍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보면은 서브노트, 기존에 있는 합격자 서브노트를 활용했는데요. 이 서브노트에 제가 아까 이면지에 대충 썼던 글 있죠? 그거를 다시 예쁘게 옮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이면지에 대충 쓴 다음에 다시 옮겨 적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제 성향의 특성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서브노트에 기록하려고 하면 뭔가 다시 예쁘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 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 책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예쁘게 적고 다시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을 예쁘게 적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책을 쫙 읽지 못하고 뭔가 필기하다가 읽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정말 대충 그냥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서브노트에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한 번의 책을 읽어도 총 3번의 책을 읽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론서를 한번 읽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면지에 대충 적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면지에 대충 적은 내용을 내가 다시 서브노트에 적으면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3번이나 이 개론서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론서와 서브노트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쪽수를 꼭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약해서 쓰다 보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더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읽다가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몰라. 그냥 외우지. 하고 넘어가면 꼭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불합격했을 때 해가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지? 몰라. 그냥 외우면 되겠지. 하고 외웠을 때는 실제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몰라. 그냥 외우지. 라고 외웠던 게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맥락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쪽수를 꼭 적어서 이거 어디서 나왔지? 라는 느낌이 딱 드시면 이거 미래에 있는 내가 어떤 나한테 야 이거 시험에 나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 개론서 책으로 넘어가셔서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론서를 꼼꼼히 읽고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작업은요, 3월과 5월 중으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터디 플래너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과목의 편식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과목이든 뭔가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과목이 있길 마련이죠. 그러면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럼 뭔가 과목을 편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시간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면 어떤 과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과목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하는 분량 위주로 계획을 잡으세요. 또 분량이 조금 벅차다면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꼭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강박보다는 분량보다는 질. 내가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하는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시고 그런데 이 분량이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질을 높여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계획을 적었고 여기 보면 목, 금, 일 이렇게 있는데요. 토요일은 비어있죠. 토요일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는 저는 토요일 날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험이 끝나기 한 달? 9월까지는 이렇게 토요일 날은 꼭 쉬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동안에 못했던 내용을 약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루에 일주일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형광펜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은근히 어떤 과목을 미루고 있는지가 눈에 딱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요일 날 보충해서 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과목을 은근히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과목을 편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 주 계획을 짤 때는 정말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을 먼저 둬서 그 과목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과목의 편식을 막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장 머리가 맑을 때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내가 이런 과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나의 진도 수준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은 꼭 해보라고 추천해 볼 게 있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만은 꼭 해보면 좋을 게 저는 교과서를 꼭 정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개론서만 읽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특히 요즘은 시험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니까 어떤 심화 도서나 더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실상이죠. 그런데 저는 교과서를 꼭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논술 시험이죠. 객관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서술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물론 답이 있지만 서술형 시험인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하다 보면 뭔가 내용을 예쁘게 적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내용을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시험이니까 너무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평가위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긴 문장을 적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긴 문장을 적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은 비교적 개론서나 책들보다는 비교적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한 줄로 조금 예쁘게 표현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론서와 교과서를 함께 읽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개론서를 읽고 바로 교과서를 읽으면 아, 이런 문장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좀 더 예쁘고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개론서와 함께 읽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또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의 사료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사료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본 내용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게 무조건 답도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에 맞게 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자기랑 맞는 공부법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격합니다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던 그 노력이나 열정은 너무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방향을 잡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도움이 되셨다면 3월, 5월이 지나가고 그러면 조금 더워지는 6월, 7월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면 좋을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